자, 이번 시간에 세계의 다양한 문화, 대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적 또 문화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화가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우리나라 문화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랑 많이 다른 것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짓이라는 가지를 보고요. 다음에 결혼식,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 가지는 내일 교과서 보고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하는 태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네, 굉장히 고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몸짓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자, 요거 뭘까요? 네, 따봉 하는 거죠. 따봉. 보통 좋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리스 이런 곳에서는 의미가 굉장히 심한 욕이래요. 무슨 욕인지는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함부로 썼다가 진짜 큰 싸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지만 그 나라에서는 이런 의미로 이 엄지손가락을 쓴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요겁니다. 뭘까요? 네, 엄지손가락 밑에 있어요. 자, 지금 손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손은 이렇게 하고 손바닥이 이제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흔드는 장면이에요. 위아래로 흔들면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무슨 뜻일까요? 야, 야 하면 이리 와봐 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에서는 이리 와라 라는 뜻이 아니고 저리 가라 그런 뜻으로 쓰인대요. 가 라는 뜻으로 쓰인대요. 저희 가버려 go 그런 의미겠죠. go away.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 생각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다 보면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거나 아니 반대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요거예요. 손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났을 때 이런 손동작을 합니다. 뭘까요? 안녕 하는 거죠. 안녕. 안녕.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녕인데 그리스에서는 성공해 라는 뜻이래요. 너의 성공을 기원할게 굿럭 그런 뜻이래요. 물론 요 안녕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 나라에서 굉장히 그 인사의 의미로 잘가 안녕 다음에 또 봐 할 때 그렇게 손을 흔들지만 그리스에서는 성공해 하세요 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어 준다 라고 합니다. 좀 독특하죠? 네, 결혼식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결혼식이 3일이래요 일단. 그리고 결혼식 하면서 하객들이 와서 결혼식하는 그 신랑 신부 앞에서 접시를 깬다네요. 접시를 집에서 접시를 갖고 와서 깬다고 합니다. 이렇게 접시를 깨면은 이제 뭐 악령 같은 게 끼지 않는다 그런 미신이 있대요. 인도에서의 결혼식은요. 인도에서 결혼식은 먼저 얘네도 3일 정도 한대요. 그래갖고 첫날은 이제 신랑이 신부네 집 찾아가고 그다음에 둘째 날은 거기서 이제 신부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고 셋째 날은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인도에선 특이한 게 여자가 프로포즈하는 게 대세래요. 여자가 청혼을 하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별자리 점을 봐서 이 별자리 점에 따라 우리는 잘 살겠다 못 살겠다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믿는 편인가 봐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웃지 않는데요. 웃으면은 이제 굉장히 엄숙한 그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결혼식에 임한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 모두 다요.
자, 이거 외에도 이제 교과서에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헝가리, 그리스,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것들.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은 했으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또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는 마음가짐인데 이런 우리랑 다른 문화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제 민족 감정으로 앙숙에 있는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일본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 젓가락으로 밥을 먹었죠? 네, 일본 쌀은 이제 찰기가 많아서 젓가락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젓가락으로 먹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래서 밥그릇 들고 젓가락을 먹는데요. 우린 그릇 들고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릇을 바닥에 두고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릇을 들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물론 그냥 밥그릇 내려놔라 하고 점잖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는 이런 말도 하기도 하죠. 야, 네가 거지냐? 왜 그렇게 밥그릇을 들고 먹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일본에서 반대로 밥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먹잖아요. 밥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먹으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노숙자냐? 왜 밥그릇을 바닥에다가 놓고 먹어?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을 봤을 때는 야, 밥그릇을 왜 들고 먹어? 일본 사람 거지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야, 밥그릇은 들고 먹어야 되는데 왜 바닥에 내려놓고 먹어? 노숙자처럼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젓가락만으로도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젓가락을 많이 쓰고 젓가락만 쓰면 또 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릇을 들고 먹는 게 일본에서 밥을 먹을 때는 편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숟가락도 쓰기 때문에 밥그릇을 딱 내려놓고 이제 밥을 떠서 먹는 경우가 많아서 밥그릇을 바닥에다 놓는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존중할 수 있을지 일단 그 문화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잘 듣고 내일 사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